네, 안녕하세요. 오은수입니다. 지금 하버드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통계학하고 철학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하고 있지만 원래는 분자생물학으로 들어왔어서 어떻게 대학교를 준비했고 어떠한 원서를 넣었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했는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를 끝내고 의대를 갈 생각이어 가지고 이 원래 원서를 냈을 때는 그래서 네, 그러한 의도를 어떻게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의 콘텐츠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점수, 내신, 그리고 대외 활동을 어떻게 이제 해 왔고, 그리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말하기 민망하지만 전략을 어떻게 짰고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했고 원서 에세이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또 Q&A 받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수와 내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ACT라고 이제 미국 수능 이제 시스템에서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GPA 내신에서는 이제 저희 학년에 762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AT Subject Test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과목들을 정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과 쪽이다 보니까 뭐 약간 조금 어려운 수학하고 분자생물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 Subject Test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표준화된 시험인데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이과뿐만 아니라 이과, 문과 골고루 뭐 이과 말고도 다른 것들에도 내가 관심 있고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원서를 쓸 때 그리고 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일단 피부과에 관심이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테마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처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이제 보통 막 대외 활동을 하다가 끝에 가서 '아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피부과에 정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저의 많은 활동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었을 때 '아 어떤 주제, 어떤 아이디어로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Service, Leadership and Social Justice. 이게 세 가지 보이시죠? 이제 서비스는 봉사활동,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Leadership, 뭐 학생회장을 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저스티스 이제 사회 정의. 이제 제가 피부과에 관심이 생긴 이유도 약간 사회적 정의를 위한 거였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어 사회를 어떻게 더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들은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Research on Diet and Skin Health. 이제 식단과 피부 건강에 관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Stepping Stone Mission 이거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이제 노숙자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어서 제가 직접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저랑 이제 다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셋업을 하고 나눠 드리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오는 이제 미션 이제 그러한 단체였어요. 그리고 오리가미 클럽은 이제 색종이 클럽, 동아리 같은 걸 제가 만들어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으고 학교 내에서 뭐 처음엔 좀 작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32 명의 멤버가 있는 약간 꽤 큰 동아리를 운영했었고, 스튜던트 거버넌트는 뭐 이걸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이제 미국에도 학생회가 뭐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대외 활동을 했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피부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뭐 뒤에 학생들의 얘기를 뭐 들으시겠지만 정말 문과인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하버드에 지원하고 이제 좋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외 활동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무슨 이유로 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뭐였냐.'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했냐 이걸 정말 관심 있게 이게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쪼금 말씀드릴게요. 제 백그라운드는 그러니까 피부과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심하게 아토피를 앓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아토피가 꽤 흔한 병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심해 가지고 이제 약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많이 있었고 뭐 한 반년 가까이 6 개월 가까이 학교를 못 다닌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름 고통을 통해서 그걸로 통해 약간 자존감이 낮아졌고 학업이 좀 뒤처졌고 약간 이러한 개인적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 시선을 약간 나한테만 집중하다가 이걸 좀 돌려서 '좋은 에너지로 남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남이 가진 피부 질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아토피를 겪는 사람들, 피부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 어 취약계층이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대부분의 대외 활동은 여기 안에 이제 이 큰 테마 안에 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아까 보여 드린 대외 활동 중에서 좀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였던 만약에 색종이 접기 막 클럽 같은 거라도 이제 색종이 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저에게 색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빗대서 저에게 약간 교훈을 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 색종이 접기를 저희가 시작할 때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해서 이걸 저희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입체적인 형체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색종이 접기라고 하는데 그걸 저의 삶에 빗대어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지금 아토피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너의 삶을 해야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 너가 이걸 이겨내고 약간 입체적인 형체가 되듯이 정말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클리셰한 메시지지만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어서 이걸 남에게도 전해 줄 수 있는 이제 종이접기 클럽을 만들었고 또 종이접기로 인해 뭐 펀드레이징을 해서 남을 또 그걸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이제 이것저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스토리를 마지막에 만들 때 그냥 뭐 봉사활동 여기서 좀 했고 뭐 저기서 뭐 동아리 활동을 좀 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 모든 걸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정말로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고 싶고 여기서 무슨 활동을 했을 때 어 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얻는 게 있고 약간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짰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외 활동을 어떻게 찾았냐?" 그리고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 뭐 연구라든지 "어떤 교수님을 찾았고 어떤 의사를 찾아서 이러한 연구를 했냐?" 사실 저는 주변에 의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인맥이 없으셨고 두 분 다 그냥 직장인이시고 어 막 뭐랄까 막 이렇게 많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을 아는 그런 배경에서 저도 온 게 아니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나 교수를 찾을까? 그리고 나는 이분들에게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생각을 하다가 근처에서 일단 인턴십을 해 보자. 뭐 인턴십을 할 때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인턴십을 해 보자고 했을 때 어 일단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콜드 이메일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훨씬 더 흔한 컨셉이긴 한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10군데의 피부과 이제 병원이라든지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거기서 담당 의사를 정해 가지고 이제 타겟을 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의사 각각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좀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 이분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연구를 해 왔고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정말 퍼스널라이즈한 이메일을 각각 한 분씩 써 가지고 그냥 쫙 돌렸어요. 그래서 10분 중에 딱 2분께서 답이 오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고등학생 때라서 너무 어리다. 우리하고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한 분은 "한번 들어와 봐라.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인턴십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그게 인턴십으로 이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서까지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운 좋게도 좀 피부과 이제 그 필드 안에서 좀 알아주시는 의사셔 가지고 좋은 추천서를 받아서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고, 근데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한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인맥이 없어도, 내가 약간 파워가 없다고 해도 길은 많으니깐 정말, 네, 그냥 콜드 이메일링 추천드립니다. creating that, 이거는 이제 활동을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서 '아, 내가 쪼금 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내가 그냥 어떤 한 분야의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내 파트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네, 이미 시간이 좀 돼 가지고 Q&A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Q&A가 6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2가지를 정했어요. 슬럼프 극복하고 자기 관리 비법. 저도 사실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던 케이스여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순간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 이제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처음엔 그냥 '아, 슬럼프니깐 한 이번 주만 좀 쉬면서 하자.' 약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 저는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아, 이번 주는 그냥 좀 쉬엄쉬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슬럼프를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이때 조언을 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말이,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슬럼프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막 큰 액션을 취하지 말고 '아, 슬럼프는 그냥 늘 오는 것이다.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오는 것이다, 파도 타듯이. 그러니깐 그냥 같이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슬럼프가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길을 걸어가듯이 계속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약간 이러한 마인드셋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슬럼프에 대한 마인드셋을 쪼끔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 비법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꿈이 확실하면 약간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이제 학생들에게도 드리고 사실 그냥 제 친구들에게도 그냥 재미로 이제 막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너가 뭐 돈을 굳이 많이 안 벌어도 되고, 너가 부모님에게 굳이 뭐 돌려드려야 되는 뭐랄까 그런 책임감, 막 일을 했을 때 이 일로 통해서 부모님의 약간 뭐랄까 위치라든지 어 부모님께 도와드리는, 뭐 약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지금까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그러한 책임감이 없고, 뭐 다른 약간 리밋들이 없으면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그냥 해요. 그냥 what's your crazy dream? Like,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no parental obligations to your parents, culture or society or money? What would you do?"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하는 질문이 지금 너가 거기까지 가는 걸 막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꿈꾸는 진로가 있다면 거기로 가기까지 이제 막 지금의 배리어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걸 확실히 파악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고민을 더 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빨리빨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또 이제 한국 가서 뵐 수 있으면 네 좋은 기회가 되면 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입시하면서 약간 마인드셋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 적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No one can predict the results예요. 왜냐면 미국 대학은 진짜로 누가 붙고 뭐 얼마나 잘해도 누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 나 여기는 붙겠지.' 이런 뭐 이런 거나 '아 떨어지겠다.' 이런 거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도 이제 수시 정시처럼 이제 두 개의 라운드가 있는데 제가 사실 수시에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입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아 이쯤이면 붙겠다.' 하고 썼는데 떨어져 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좌절을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올해.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자기만 불편해지고 이제 또 계속 학업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유지해야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도울해 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약간 좀 더 자유로운 마인드를 갖는 게 진짜 입시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으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Give your best shot at everything you do. academics and activity인데 진짜로 그냥 자신이 하는 거에는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흥미 없는 것도 많이 찾았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전 버렸어요. 안 했 여 말했다시피. 근데 진짜로 제가 '하고 싶다. 이거는 여기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진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물론 저도 목표가 뚜렷하게 뭐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뭐 리더가 돼서 다른 리더들 보고 제가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렇게 보면은 진짜 그냥 열정이 있는 그런 거에 보여지는 사람이 좀 더 끌리고 뭐 잘하는 사람보다는 더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다시피 대학 입시에서도 그런 게 더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Always think about how you can help the community인데 이제 학교 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되게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더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하게 리더십도 하고 그랬던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 난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 잘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 진짜로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대학 입시를 떠나서 나중에 그냥 인생에서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늘 필요로 하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저도 질문에 대해서 쪼끔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 공부 비법이에요. 공부 비법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해 봤지만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에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양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면서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배운 것만 제대로 복습해도 나중에 공부 시간이 확 줄고 더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 노트 테이킹도 하고 그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조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날 밤에 그렇게 넘어가면 수업에서도 더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시험에서도 늘 복습했던 거니까 더 잘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슬럼프 극복인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슬럼프는 솔직히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했다 했는데 진짜 1년 반 넘게 되게 열심히 공부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엉터리로 되고 그래서 되게 엄청 좌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시도에서도 대학 떨어지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솔직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을 하거나 그러면 며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히 먹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견뎌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못 하겠으면 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성과는 낼 수 없으니까 견디면서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이거는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인 목표 그냥 앞에서 '아 이 시험에서 잘해야겠다.' 아니면 '내일은 오늘은 숙제를 이만큼 해야겠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도 좋고 아니면 '난 좋은 대학에 가겠다.' 뭐 '어느 점수를 받고 싶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솔직히 자기주도 학습은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그냥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건 장기적인 목표건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공부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랬는데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공부는 정식하니까 노력하면 거의 다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거에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더 집중하다 보면은 뭐 공부를 지금 못해도 성적이 안 나와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게 좀 더 긍정적으로 나중에 더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생활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는 항상 도시에 살다가 저희 학교는 되게 막 산속에 있거든요. 막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잘 안 맞고 그냥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대화에도 잘 끼기 어렵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에 막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왜냐면 자신의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수업을 받는 거고 미국에 온 거니까. 해외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견디다시피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 다 한 것 같고 또 좀 더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원 학생. 네, 그럼 안녕하세요. 현재 하버드에서 재학 중인 리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제가 어떤 꿈을 목표로 세웠고 이 꿈을 향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과보다 문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책 읽는 걸 즐겼고 글 쓰는 것도 아직까지 자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과 쪽 관심을 통해 과외 활동을 이것저것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디베이트와 스피치를 제일 열심히 했고 한 12~13살부터 법대와 변호사의 커리어가 제 꿈이 된 것 같아요. 뭐 정의 이런 아이디어를 항상 중요하게 느낀 것 같고 제 주변의 세상을 조금 더 improve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 화제가 여러분께 화이팅이 되고 여러분도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공부, 시험 등 준비 비법은 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 과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중에 했던 거를. 이 카테고리는 디베이트와 스피치, 리더십, 봉사활동,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악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과외 활동은 다 다른 이유로 했고요. 제 진로를 꿈꾸는 과정에 다른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외 활동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이 활동을 제가 왜 했냐, 무슨 이득을 얻었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비슷한 상황에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냐 이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디베이트와 스피치. 일단 활동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 고등학교 동안 디베이트, 스피치와 MUN을 다 도전해왔습니다. MUN이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UN을 모델화해서 토론 비슷한 대회 스타일입니다.
제 학교를 통해 많은 대회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학교 내에서 가르치시는 전문가 선생님께서 스피치를 어린 나이부터 배웠습니다. 디베이트와 스피치의 처음 핵심 포인트는 제가 진짜 즐기는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베이트는 변호사의 역할과 겹치는 게 많고 문과 쪽 학생으로서 스피치에서는 배우고 경험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했고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짜 저의 focus 아니면 passion이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인 디베이트, 스피치와 MUN을 모두 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진심으로 이런 것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해봤다고 다 잘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MUN은 전 별로 소질이 없었고 대회를 나가서도 상도 잘 못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시간 낭비나 실패로 느껴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어차피 처음부터 진짜로 즐겨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베이트와 스피치의 저에겐 포커스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진로는 무조건 열정과 결심을 갖고 향하셔야 합니다. 패션이 뭐 춤이든 과학이든 음악이든 고등학교 생활에선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즐기는 열정이 있는 과외 활동이 꼭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열정은 뭐 욕심과 노력이 되고 충분한 노력은 항상 결과를 부르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리더십인데요. 이건 학교 내에 관련된 리더십입니다. 저는 스쿨 프리펙트라는 자리를 맡았는데요. 스쿨 프리펙트는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흔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 반장이랑 비슷한 건데 반의 반장보다는 고등학교 전체 반장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쿨 프리펙트 자리 활동은 핵심 포인트는 학교 선배, 후배, 그리고 선생님들 등을 돕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외 활동이란 무조건 학교 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학교 내 활동에서도 기회가 많습니다. 전 제 미래 직업을 위해서 리더십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리더십 경험이 도움이 안 되는 직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내에서 이런 리더십 자리가 존재한다면 학생들이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고등학교에 나의 기록이나 레거시를 남길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자리가 있다면 100%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리가 없다면 비슷한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동아리의 프레지던트 자리를 맡을 수 있고 또는 학교에 이런 리더십 자리와 선거 시스템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Student Politics라고 미국에서 특히 많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조금 따라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 대학교나 커리어의 진로에서도 이런 리더십 경험이 아주 이득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세 번째 카테고리는 봉사활동입니다. 제 메인 봉사활동은 동티모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삼았어요. 동티모르 유치원 그리고 베트남의 고아원을 위해 모금 활동을 했고 동티모르까지 가서 직접 봉사활동도 했어요. 전 봉사활동을 특별한 진로나 꿈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 봉사는 기본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고 즐기기도 했고 해서 한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일단 절대 이런 말을 듣고 부담을 갖지 마세요. 사회에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새로운 자선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선단체는 세우는 건 아주 길고 비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시간도 모자라지만 이런 돈, 노하우와 자원이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려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충 허술하게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벌써 존재하는 단체를 돕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베네핏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는 그만큼 더 영향력 그리고 모금 활동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임팩트가 있는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단체를 조금 허술하게 만드는 것보단 벌써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돕는 게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붙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봉사활동에는 학생의 깊은 믿음과 진정성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다면 해당되는 단체를 진지하게 도우세요. 사회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 더 특히 학생들은 더 성숙해지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더 확실하게 꿈에 향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전 6년 동안 학교 팀 멤버로 호주 스포츠라고 넷볼과 테니스를 했습니다. 제 커리어 목표와 조금 상관없는 것 같죠? 상관없는 것 맞습니다. 제 공부나 진로를 생각하면 특히 안 해도 되는 과외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노력과 꾸준한 도전 정신을 키우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전혀 운동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일단 체력과 건강을 지키면서 노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쩔 땐 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완전 좀 빠질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빠지면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퍼스펙티브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맨날 일단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뭐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팀 스포츠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잘 보내면서 건강도 돌보고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꿈과 목표가 거창하셔도 이런 무관한 과외 활동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음악과 악기 연주입니다. 이것도 운동과 비슷한 동기로 도전했는데 전 바이올린을 배우고 학교 오케스트라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악 대회를 나가고 상을 탈 기술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그레이드 시험만큼 그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그저 또 도전 정신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조금씩 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인내심도 조금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조금 좋은 경험이죠.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가 조금 이렇게 할만해도 대학교 가면 훨씬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인내심을 키우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죠. 그래서 다 합쳐서 보시면 제 목표와 이렇게 바로 관련이 있어서 진짜 잘하고 싶었던 카테고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디베이트하고 스피치죠. 다른 과외 활동은 다 친구들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도움될 만한 경험을 갖고 싶어서 꾸준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결론은 물론 꿈과 관련 있는 일도 하셔야 하지만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중요하고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이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공부 비법,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도 좀 general advice를 드리자면 일단 언제 무슨 시간에 공부가 잘 되는
타임을 파악한 후 꾸준히 그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공부를 되게 못해요. 전 잠이 많아서. 그래서 아침에 훨씬 더 잘하는 걸 파악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생활 동안에 쭉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한 편이에요, 저는. 그거로 이어서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열공만 하시지 말고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조금 하시고 간식과 밥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건강을 이렇게 좀 포기한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몸이 건강하고 뭐 머릿속도 행복해야지 공부가 잘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수록 이 메모리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몸과 건강을 먼저 세운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슬럼프 극복인데요. 오늘 은수 씨하고 도훈 씨가 다 드린 advice가 다 좋은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add할 거는 일단 슬럼프가 날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뭐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그냥 받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건 그냥 슬럼프구나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시고 나서 좀 쉬세요. 슬럼프는 일단 너무 힘들게 무리를 하시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이럴 때는 쉬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스케줄이 바쁜 것 같으면 가을 활동 뭐 하나 두 개를 잠깐 쉬고 취미를 많이 즐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셀프 케어를 하시면 슬럼프도 알아서 극복이 될 겁니다. 뭐 졸업 후 진로 그리고 진로 결정 계기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제 꿈이어서 대학 졸업 후 법대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법대 후 미국에서 일하는 게 제 계획이고요. 이 결정 계기는 전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거여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더 자연스럽게 생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문과를 좋아하다 보니 말과 글을 포함하는 직업을 항상 찾았고 디베이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본 결과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상황이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진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시험 대비 방법. 이 질문은 또 특별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과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한 스트래터지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모든 분들의 조금 해당이 되는 조언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전 이런 집에 돌아오면 그냥 그날 배운 수업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는 버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때 기억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시험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 시간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런 버릇을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험 대비 중 가능하다면 지난 시험지를 갖고 연습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이 비슷한 스타일의 질문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 친구들과 복습하는 것도 생각보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서로 경쟁하는 생각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같은 반을 듣고 있었으니까 수업을 듣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모르는 점도 비슷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시험 컨텐츠를 더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공부하는 스트래티지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여러분도 꿈꾸는 진로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